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청년 어르신용 5G 착한 요금제가 나온다 라는 영상입니다. 자, 하반기 5G 중간 요금제와 더불어서 청년과 어르신 전용 5G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품질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방편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와 통신업계 간 물밑 접촉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3기가에서 31기가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저가 때 요금제가 좀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신사들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5G 요금 출시 시점은 올 하반기 국정감사 시작 전이라고 볼 것인데,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통신 3사 5G 기지국 설치 현황을 올해 말까지 집중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통신사들은 최악의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사업자 주의까지 박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너네 빨리 국정감사하기 전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죽을 빨리 설치를 해라. 그 전까지는 공동으로 지은 것들도 같이 합산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10% 넘기고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10%도 안 되는 통신 요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과거에 올려놨던 영상에도 보시면은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거기 참고해 주시고요. 중저가 요금제와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 출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그리고 5G 전환이 빨리 되려면 요금제가 좀 폭넓게 나와서 사람들이 좀 싼 금액이라도 적용이 돼서 사용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제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4G 그대로 있고 그냥 중고폰 사서 UCC만 옮기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G여야지만 가능한 뭐 게임이라든가 뭐 나머지 여타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개발이 좀 되어야 이건 5G가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뭐 영화 빨리 다운받으면 뭐합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바로 봐야 되는 게 아닌데, 뭐 파일을 빨리 받으면 뭐합니까? 그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것이죠. 결국엔 5G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시스템들이 갖춰져야만 5G 전환 속도가 늘어날 것이고, 요금대가 폭넓게 되어야만 어르신들까지도 5G가 넘어올 수 있지. 사실 어르신들은 사실 거의 요금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3G, 4G 뭐 잘 안 터져도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년 맞춤 데이터 혜택도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취약계층 지원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에 요금제도 개편이 되면서 국정감사를 좀 제대로 좀 해가지고 빠르게 좀 짓게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5G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또 미국에서도 수주가 나오고, 그래야 5G주들이 마지막 불꽃을 좀 활활 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매수하셨다가 고점에서 매도 받고 6G 나올 때까지 침체기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만 또 수익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만 바라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수주 나오고 가면 거의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불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K텔레콤 일봉입니다. 자, 거래량 60만 주이고 지금 다시 좀 바닥권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그 모멘텀들이 끝났고 수급 상황과 뭐 국내 정세적인 게 안 좋기 때문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결국엔 SK텔레콤도 끝났네, 볼 게 없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배당주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당주의 매력을 되살려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5G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 쪽에서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기지국이 10%도 안 되는 게 해놨기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 전에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쓴다는 얘기겠죠. 결국엔 그러면 돈을 쓰게 될 거기 때문에 국정감사 전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가 나가면 당연히 이제 통신사주들은 전부 다 빠질 겁니다. 빠지면 그때 노려서 좀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기관이 풀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그나마 좀 매수 중이었는데 최근 지금 흐름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한번 볼까요? 온라인으로 바꿨더니 뭐 이거는 뭐 별거 없고, 지금 배당이 4%가 넘거든요. 거의 5%대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거의 5%로 가면 은행이랑 거의 맞먹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주는 다 사기가 어려워요. 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SK텔레콤 지금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저희가 사려고 했었던 그 가격대, 요때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배당주. 그리고 뭐 다른 배당주들도 있긴 한데, KTNG 같은 경우에 정말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원래 이러지 않는데, 이러다가 막판에 또 내려옵니다, 여러분.
네, 이때도 올라갔다 쭉 내려가고 결국엔 모멘텀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확 체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웬일로 계속 사주고 있고요. 그다음 배당 여기 6%가 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배당주를 좀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다시 좀 SK텔레콤 넘어오면 또 외국인이 좀 지분을 좀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KT로 넘어가 볼까요? 자, KT는 3%가 올랐습니다. 네, KT는 3%가 올랐고, 연이은 이제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 뭐 배당주에 사업에 또 뭐 IPO에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선 기간은 매도세, 기간은 약간 보합세 가까운, 네, 매도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 이후에 재차 조금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네, 배당이 6%가 좀 넘어갑니다. 6%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SK텔레콤보다는 KT를 매수하는 것 같고, 근데 외국인이 팔고 있단 말이죠. 기간을 좀 샀는데, 네, 저는 아무리 차트를 보더라도 SK텔레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K텔레콤. 네, 물론 그리고 이제 LG 플러스는 제가 안 갖고 오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비교하는 김에 한 번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이고요. 정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회사들은 되게 제가 비추천하기 때문에, 네, 주가적으로는 뭐 메리트가 있다든가 뭐 이런 가격대는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밑에 건이 열려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대량 매수를 했고, 기간도 마찬가지 대량 매도를 했다가, 여긴 대량 매도 중이네요. 지속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사업을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지만은 또 유야무야 좀 넘어가는 그런 행태이고, 실적 보시면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잘 나왔지만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잘 나오지 않았고, 네, 배당 매력도 4% 정도, 거의 4% 후반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3, 4 배당주 중에서는 제일 매력도가 떨어지고, 저는 가격이나 뭐나 여러 가지 확인했을 때 SK텔레콤이 제일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지만 5G가 투자가 시작이 되면 5G 중에서도 이노 와이어리스가 제일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스몰 셀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게 이노 와이어리스고, 또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일본, 미국 전부 다 지금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만 나오게 된다면, 네, 투자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금액대로 봤었을 때나 여러 가지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에 있고요. 저도 지금 매수 중에 있고, 한 5% 정도 이제 그 손실 중인데, 저는 돈을 더 투자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시가총액 2,500억 정도고, 코스닥 361위, 네,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5G가 정말로 좀 화끈하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여기 전 고점 넘는 건 당연한 거고요. 6만원 정도까지도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소 못해도 70%, 80% 정도 수익을 좀 잡고 가는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50% 정도 일단 수익을 잡아놓고, 네, 근데 나머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중이고, 예, 어쨌든 투자까지 안 나왔으니까 기간은 매수세이긴 한데 좀 간혹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당연히 이 지연된 것 때문에 지금 매출이 없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것들, 네, 부족 현상들 때문에.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급증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서, 결국엔 2분기도 밀리면 3분기로 갈 거거든요. 결국엔 주가는 계속 싸지고, 우리가 지금 금액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우리는 계속 살 타이밍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금액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대량 매수해서 물타기 맞추고, 금액 맞추고 올라갈 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5G는 언젠가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죠. 6G를 바로 넘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넷은 무조건. 네, 우리가 3G에서 4G로 오고 4G에서 5G로 왔을 때 3G를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엔 4G 없애고 5G로 바로 못 갑니다. 6G도 마찬가지입니다. 5G를 못 갈면 6G를 못 갑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짝수번대대로 해서 뭐 투자가 좀 달라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5G를 상용화를 시켜놔야 그걸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6G가 됐었을 때 정말로 그걸 사업들을 전부 다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삼성전자랑 제일 많이 엮여 있는 게 뭐 그 서진 시스템도 있지만 RFHI라고 하거든요. RFHI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지금 하락세이고요. 여기도 지금 주봉상으로 바닥권, 월봉상으로도 지금 딱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RFHIC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는 5G만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인 질화, 갈륨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뭐 상용화하는 뭐 이런 미래 산업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뭐 미국 5G 투자의 1등주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네, 수혜가 좀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네, 거기에 뭐 배당도 살짝 주는 회사이고, 1분기 실적 같은 거를 이제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안 나왔죠. 네, 컨센서스 상보다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5G들이 대부분 다 투자가 지연됐으니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 들고, 전분기 대비 비슷하게 한 플랫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 기관이 풀 매도 중이고 외국인이 소폭 들어오긴 했지만은 지금 여전히 순 매도 중입니다. 그러니까 5G 관련주들이 전부 다 계속 순 매도 중입니다. 결론은 이제 5G 중에서 뭐 내 종목이 못 됐고 이런 건 없고요. 결론은 지금 수급이 좋지 않고 5G 투자 흐름이 완벽하게 국내에서 수주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숨죽여 있다가 공시가 나온 순간부터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한쪽에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차례로 수주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감이 쭉 한 방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5G 투자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만으로 갔던 게 KMW인데 KMW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장주이긴 하지만 제가 과거에 2020년도에 투자를 했었을 때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가겠지, 맞고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너무 수상해서 그냥 샀는데 결국은 이게 쭉 올라가 버렸거든요. 기대감 하나만으로. 그리고 나서 투자가 안 나와서 다 상세가 된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실망 매물이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을 보시면 이 같은 기간에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이만큼. 바닥권에서 보면 3배 올랐어요. 3배. 약 3배. 그럼 여기서 3배가 아닌 2배만 보더라도 전고점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노바이러스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폭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당주 중에서는 SK텔레콤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